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캐나다 공무원 취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캐나다 공무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밴쿠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공직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세 번째 포지션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린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캐나다 취업과 진로 관련해서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캐나다 동의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나다 공무원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뽑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하거나 꼭 필수인 그런 직업군들이 따로 있고, 그 외의 직업군들은 대부분 이런 조건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군들을 살펴보면 보통 군인이나 경찰, 그런 식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에 속하거나 캐나다 보안과 관련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좀 더 우선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런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그렇다면 제가 뽑히지 않을 거예요? 지원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뽑는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의 이런 공무원 취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로컬 사람들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엔트리 레벨일수록 이렇게 편차가 큰 그런 사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일자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시작 시급이나 그런 대우들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정말 굉장히 경쟁이 심한 편이고, 대신 이제 좀 더 전문직으로 가거나 좀 더 시니어 레벨로 올라갈수록 사실 꼭 공직에 있지 않아도 사기업 쪽에서 일하면서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자리들은 이제 약간 경쟁이 덜한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직은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캐나다에 오고 싶어 하시거나 아직 알아가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엔트리 레벨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경쟁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똑같은 스펙의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고 다른 한쪽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비자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도 적고, 캐나다 체류에 대한 신분도 해결이 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쪽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실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우선순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잡 포스팅에 사실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중요한 조건이면 잡 포스팅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적혀 있지 않는 잡 포스팅들은 일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당장 일할 수 있는 신분, 즉 워크 퍼밋 정도는 있어야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워크 퍼밋까지 없으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사람을 채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LMI나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국인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이런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외국인을 채용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경찰이나 군인 잡 포스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RCMP라고 이제 캐나다 연방 경찰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RCMP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잡 웹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예를 들어서 Police Officer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RCMP 폴리스 오피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만약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citizen, 시민권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밑에 가보시면은 preference라 그래가지고 preference will be given to veterans and to Canadian citizens. 그러니까는 이미 이쪽으로 복무를 한 사람들이든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우선순위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반드시 필수로 요구가 된다 그런 조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일반적인 시청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밴쿠버 지역에 있는 시청에 있는 커리어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잡 포스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그냥 하나를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라고 해볼게요. 시빌 엔지니어. 자, 여기서 하고 똑같이 시티즌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permanent resident 이것도 나오지 않고요. 혹은 뭐 워크 퍼밋 네, 관련 단어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뭐 워크 퍼밋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네요. 사실 뭐 워크 퍼밋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라고 예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잡 포스팅에서 검색을 해서 없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거 빼고 나머지 스펙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캐나다에 있는 공직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지원하시는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그 경쟁을 뚫으려면은 여러 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도움을 드리면서 보아온 결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지원하는 이력서나 커버레터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 아무래도 이런 토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캐나다 아직 경력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초반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 뒤늦게 건너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맞춰진 이력서나 그런 커버레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캐나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과감히 뜯어 고쳐야만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많이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공직에는 뭐 시청이나 주정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곳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정부와 그 위에 주정부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사실 교육청이니 그런 것들도 캐나다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봐도 되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꼭 전문적인 일자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렉센터에 리셉셔니스트로 일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일반적인 어카운팅 클럭 그런 포지션들도 있고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트샵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력서 같은 거죠. 그런 곳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검색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본인의 이력과 잘 맞는 곳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거는 어떤 직업군이든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들은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꼭 내국인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경쟁도 심한데 특히 이런 대도시들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비공식적인 경쟁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대도시들을 조금 벗어나면 사실 눈에 띄게 경쟁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단 첫 단추를 끼우시고 나중에 경력을 쌓으시면서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커리어를 잡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캐나다 공무원 취업이든 캐나다 일반적인 취업이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첫 단추를 끼우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 사실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끼울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어느 정도는 경쟁이 없는 것으로 타겟을 맞춰가면서 도전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제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